자, 이번 시간에는 뭐냐면 클래스 명명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클래스 명명법. 자, 클래스 명명법이라는 게 있는데 클래스 명명법에는 뭐가 있냐면 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뱀 CSS 명명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절대적으로 뭐 이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클래스 이름을 잘만 지어두게 되면 내가 해당 엘리먼트를 식별하는 게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CSS 스타일을 입히는 게 굉장히 수월해지기 때문에 이 뱀을 이용해서 클래스 이름을 짓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뱀은 이제 일단 B는 블럭이라고요. 그 다음에 E는 이제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엘리먼트. 이거는 디스플레이 블럭 그게 아니에요. 블럭이라고 어쨌든 E는 엘리먼트라고. 자, 같은 게 M은 모디파이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모디파이어를 쓸 일은 거의 없어요. 보통 이제 블럭과 엘리먼트 정도만 잘 활용할 줄 알면 되는데 일단 블럭인 경우에는 뭐냐면 그냥 독립적이고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포넌트라고 하니까 너무 말이 어려운데 그냥 재사용 가능한 엘리먼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엘리먼트 자체는 뭐냐면 블럭의 구성 요소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 뱀 홈페이지가 실제로 있어요. 공식 문서가 뱀 문서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뱀 CSS. 자, 검색해보면 자, 여기 있네요. 자, 블럭 엘리먼트 모디파이어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밍을 들어가 보면 너가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방식대로 이름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자, 우리가 지금 예전에 이제 카카오뱅크를 이용해서 뭐 ASML 구조를 잡고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헤더에다가 탑바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div 한 다음에 컨테이너를 쓰고 뭐 테일인드를 쓴다고 하면 뭐 mx 오토까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로고라든지 뭐 메뉴라든지, 그죠? 뭐 btn 서브 메일가 제출하기 버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뭐 글로브 아이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고를 만드는데,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로고를 써볼게요. 이 로고 자체가 탑바 안에 있을 때만, 그러니까 즉 이 로고가 재사용성이 있는 게 아니고 탑바 안에 있을 때만 의미를 갖는 녀석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뭘로 지어야 되냐면 여기다가 탑바에 언더바 로고, 자, 이런 식으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엘리먼트가 되는 거예요. 보이죠? 블럭의 구성 요소. 자, 블럭이라는 거는 독립적이고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탑바 자체는 뭐예요? 독립적인 녀석이잖아요. 왜냐면 헤더를 여러분들 다른 데서도 쓰나요? 아니죠. 얘는 다른 데서 쓰지 못합니다. 헤더는 헤더예요. 헤더는 헤더기 때문에 얘를 뭐 여러분들 메뉴 부분에다가 뭐 붙여 넣는다든지 아니면 섹션 부분에다가 헤더를 끼워 넣는다든지 그럴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헤더는 헤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는 독립적인 컴포넌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로고 같은 경우 있죠. 이 로고 자체가 만약에 이곳 저곳에서 재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블럭 엘리먼트로 이제 만들어서 로고라고 이렇게 지어주면 되고, 아니다, 이 로고라는 거는 오직 탑바 안에 있을 때만 의미를 갖고 거기 있을 때만 능력을 갖추는 녀석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탑바에 언더바 로고라고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했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로고를 검색을 한다 했을 때 누군가 야 탑바 안에 있는 로고만 딱 건드려가지고 걔 뭐 너비하고 높이를 조정해봐, 그러면 원래 기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CSS 작업할 때 어떻게 해요? 탑바, 그 다음에 컨테이너, 그 다음에 여기다가 탑바 로고 이렇게 접근하겠죠.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탑바 안에 종속되는 로고라는 거는 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HTML상에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녀석은 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얘를 어떻게 지어야 되냐면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CSS 디자인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보고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탑바 안에서만 능력을 갖는 로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재사용성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로고는 그냥 이런 식으로 짓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로고도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탑바에 컨테이너에 로고 뭐 이런 식으로 쓰냐? 아니에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냥 로고도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접근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고는 어차피 얘밖에 존재하지 않고 얘를 우리가 다른 데서 쓴다고 하면 얘를 이제 재사용해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메뉴도 마찬가지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메뉴를 만들었는데 그렇잖아요. 카카오뱅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카카오뱅크의 홈페이지에 있는 이런 메뉴들 있죠. 메뉴. 그죠? 이런 메뉴도 어디다 가져다 쓸 수 있나요? 아니죠. 얘네들은 오직 탑바 안에 있을 때만 능력이 있는 녀석들이잖아요. 얘를 가져다가 떼가지고 어디다 쓰거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뭘로 만들면 된다? 바로 엘리먼트로 만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먼트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div라 쓰시고 탑바에 자 메뉴 1 내부라고 감싸죠. 보통 내부라고 감싼 다음에 자 요런 식으로 이름을 짓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뭐가 좋은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CSS에 접근할 때 여기다가 점 탑바 메뉴 1 자 요런 식으로 접근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뱀 공식 문서를 보면 자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자, 너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얘가 굿 정확한 표현, 배드 나쁜 표현, 즉 블럭 엘리먼트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얘는 단독적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뭐 블럭의 자식으로 이렇게 블럭의 후손으로 이렇게 접근한다거나 앞에 div가 붙다든가 그런 식으로 쓰는 거는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이게 엘리먼트거든요. 엘리먼트. 자, 블럭도 마찬가지예요. 자, 블럭도 지금 보시면 이 div의 클래스가 블럭이다.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은 뭐 독립적인 컴포넌트라든지 재사용성이 있는 거다. 그러면 접근할 때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라 라고 알려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 번역해서 보게 되면 번역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거든요. 자, 보이죠? 클래스 이름 선택기만 사용하세요. 태그 이름이나 아이디 뭐 사용하지 마세요. 그래서 페이지의 다른 블록 요소에 대한 종속성은 없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독립적인 요소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블록 이름 같은 경우는 뭐 소문자라든지 뭐 라틴 문자라든지 숫자 대시로 구성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CSS 클래스를 형성하려면 뭐 네임스페이스를 위한 짧은 접두사를 추가한다. 뭐 이렇게. 그래서 긴 블록의 이름은 공백으로 뭐 대시로 공백은 뭐 대시로 대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여튼간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어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이 뱀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처음 해봤기 때문에 이게 익숙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요즘 CSS 트렌드가 뭐냐면 컴포넌트 단위로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컴포넌트 단위. 자, 이 컴포넌트 작업이라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하나의 레고 블럭들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레고 블럭들로 모아놓게 되면 걔네들을 조합만 시켜놓으면 괜찮은 CSS를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컴포넌트 단위로 작업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탑바면 탑바, 뭐 메뉴면 메뉴 그런 식으로 떼어놓고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뱀은 나중에 우리가 중첩 CSS라는 걸 배울 건데 그때 위력을 발휘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냥 요 정리만 해보면 엘리먼트의 뭐 상태, 모양, 뭐 상태, 뭐 행동,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얘도 밑에 쭉 내려보면 이제 모디파이어의 예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 이제 모디파이어의 예시라는 건 뭐예요? 얘가 이제 블럭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블럭 형태로 이름을 지은 건데 뭐 블럭의 사이즈가 뭐 크다, 뭐 그다음 블럭에 뭐 섀도우가 존재한다 뭐 이런 식의 상태를 표기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걸 모디파이어라고 하는데 근데 모디파이어는 여러분들이 쓸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뱀 이름을 뱀 CSS 명명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